들으며 줄거리로 이해하는 7분 국어 산문 벼락치기. 이번 시간에는 적점 이상인 고전소설 매화전을 살펴보겠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이해하기. 매화전의 주제는 우여곡절을 겪고 이루어지는 애절한 사랑과 이별입니다. 남녀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매화양유전 또는 유화양매록이라고도 불리는 작품입니다. 매화전은 하나의 작품 속에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이 결합되어 있는 작품으로 남녀 주인공의 결연담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애정소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화의 아버지인 김주부의 도술적인 행위들과 신분만을 놓고 보면 도술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은 도술 내용을 중심으로 부모로부터의 버려짐과 계모의 모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만남 등 여러 모티프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인 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화와 양유의 혼사를 회방놓는 인물로서 양유의 계모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계모형 가정소설의 특징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화전은 남녀 주인공들의 혼사 실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도술을 통한 권선징악의 의미가 강하게 깔려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나 악인형 계모에 대한 징계가 없다는 점에서 악에 대한 징벌보다는 권선적 경향이 지배적인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일반적 문장 표현과 함께 세타령과 몸치장, 그리고 방치례와 술상치례, 또한 자탄가와 산천 경계 등 판소리 사설의 문체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매화전의 창작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임진왜란이 소재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의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줄거리. 경기도 장단골 연화동에 사는 김주부는 도술에 능하였으며 여러 대에 걸쳐 높은 벼슬을 했던 가문의 사람이지만 벼슬의 뜻이 없어 독서를 하며 살다가 늙은 나이에 딸 매화를 얻게 됩니다. 김주부가 도술에 능해 신비한 힘을 사용하니 조정백관이 이를 시기하고 두려워하여 그를 모함합니다. 김주부는 매화에게 남장을 하도록 하여 길거리에 두고 그 내외는 구월산으로 몸을 피합니다. 부모를 잃은 매화는 연안골 성인동에 사는 조병사 집의 시비인 옥란의 도움으로 구조됩니다. 매화는 남장을 한 채로 조병사의 집에 머무르며 조병사의 아들인 양유와 함께 글을 배우며 행복하게 자라게 됩니다. 한편 매화의 용모에 반하여 연정을 느끼며 양유가 괴로워하자 결국 매화는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고는 부모의 승낙을 받은 뒤 혼인을 하자고 합니다. 어느 날 김주부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관상을 보는 상객으로 나타나 매화는 남자가 아닌 여자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양유가 귀하게 될 상이지만 매화와 혼인하지 않으면 16살 때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것이라고 예언하는 편지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매화의 신분을 알게 된 조병사는 매화를 내당에 머물게 하고 양유와 매화를 혼인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악한 성품을 지닌 양유의 계모 최씨 부인은 매화를 자기 동생과 혼인시키기 위하여 양유와 매화의 혼사를 방해하려는 계략을 세웁니다. 최씨 부인이 장단의 주민을 매수하여 매화의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후 조병사가 장단에 가서 김주부에 대한 아평을 듣게 되고 매화는 천한 사람의 자식이라며 박대합니다. 최씨 부인은 매화와 자신의 동생을 억지로 혼인시키려 했지만 매화가 이를 거절하자 조병사는 매화를 내쫓습니다. 양유는 쫓겨가는 매화와 슬픈 이별을 합니다. 최씨 부인의 동생이 매화를 뒤쫓아오고 붙잡힐 처지에 이른 매화는 물에 몸을 던집니다. 이때 아버지 김주부가 도술로 매화를 구출하고 구월산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양유는 다른 사람과 혼인 약속을 하게 되어 괴로워합니다. 김주부가 동자를 호랑이로 변신시켜 양유의 혼인 전날에 그를 구월산으로 잡아온 뒤 혼례를 치르게 하였는데 그 뒤에 보니 신부가 매화였습니다. 아들을 잃고 식음을 패한 조병사 앞에 김주부가 나타나 양유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고 조병사와 양유가 제외하여 모두 허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 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주부의 술법으로 모두 구월산에서 8년간 전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양유와 매화가 김주부를 떠나 산에서 내려온 후 양유는 조정의 출사에 재상이 되었고
주부는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7분 국어 심화 학습. 첫 번째, 등장인물의 성격입니다. 김주부는 모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조력자이며 신비한 능력을 지닌 초현실적 인물입니다. 매화는 여성 주인공으로서 비범하지만 영웅적 능력은 없는 현실적 인물이며 고난을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누립니다. 양유는 남성 주인공이며 영웅적 능력이 없는 현실적 인물로서 유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최씨 부인은 양유의 계모이자 양유와 매화의 혼사를 방해하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매화전이 지니는 복합적 성격입니다. 매화전은 영웅소설이자 애정소설이며 도술소설입니다.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과 계모형 가정소설 등이 지니는 고전소설의 특징들을 두루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웅소설로서의 특징입니다. 매화는 비범하게 자라서 남장을 한 채로 버려지게 되며 조병사의 집에 거두어진 뒤 양유와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 뒤에 부친에게 구조되어 마침내 양유와 다시 만나 혼인을 하게 됩니다. 비범함을 지닌 매화가 버려지게 되며 이를 양육해주는 조력자가 등장하고 마침내 고난을 극복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영웅소설의 서사 구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정소설로서의 특징입니다. 매화와 양유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이별과 재회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은 애정소설의 전형적인 서사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술소설의 특징입니다. 매화의 부친인 김주부는 천지 조화를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어 미래를 예견하고 술법에 능한 도사이며 딸을 구원하는 능력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유와 매화의 혼인에 장애물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로 계모, 최씨 부인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계모형 가정소설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소리 사설의 문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설 속의 삽입시가 담당하는 기능입니다. 고전소설의 중간에 삽입된 시는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와 감정을 드러내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소설의 남녀 주인공들은 이러한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신뢰와 애정을 돈독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문에서 매화에게 건네준 양유의 시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등장인물이 모여있는 상황과 사건의 정황을 요약해 제시하며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예언적 성격을 지니기도 합니다.